세계 10대 정원으로 선정된 유일한 한국의 정원. 권위 있는 세계 정원 서적과 글로벌 미디어 등의 세계 10대 정원으로 선정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60년간 황무지를 가꾼 대한민국 6차 산업의 시초. 조경 설계 도면 없이 흙과 돌을 쌓아 평생을 이룩한 부친의 정원으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지속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전정과 분재로 정원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 상승. 전정과 분재는 단순히 나무를 다듬는 기술이 아니라 나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살려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세기를 넘긴 노력으로 K정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부자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맷돌을 돌리는 자연의 향기 속에서 사는 부자농부가 있다. 바람이 머무는 섬, 푸른 바다와 춤추는 하얀 파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따뜻함을 품은 제주 특별자치도를 찾았습니다. 요즘에도 맷돌 쓰는 분이 계신가? 그 순간 현무암 돌담 사이를 뚫고 불어오는 바람. 아, 제주만의 바람 내음이 있는 거죠. 자연의 향기라면 바다 냄새를 말하는 건가? 왜 사람 이렇게 많아? 가볼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부자농부에 대해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맷돌을 돌리는 부자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관광 와서요. 저 안에 맷돌 돌리는 분이 계시던데 들어가 보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격한 분이 가리킨 돌담 건물에 아직도 계실까요? 아, 저기 진짜 맷돌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야, 맷돌 오래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맷돌을 돌리며 자연을 벗삼는다는 부자농부 맞으세요? 소문이 그렇게 났나요? 저를 찾아오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늘의 부자농부.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오시면서 여기 다 보시지 않으셨어요? 밖에 보시면은 다 펼쳐져 있는데. 아이고, 오는 길에 이미 다 봤다고요? 글쎄, 부자농부 찾는 데 집중하느라 뭘 봤는지 통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어디 숨겨놓으셨나? 자, 여기를 보시면 전체를 한번 다 보세요.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물소리도 나고. 저는 정원을 가꾸는 농부입니다. 정원, 묵묵히 오랜 세월을 품은 나무와 풀,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으로 완성된 곳이죠. 정원을 가꿔 6차 산업으로 연매출 10억을 올리는 성주엽입니다. 자연의 새숨결을 넣어주는 성주엽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44,000여 제곱미터에 펼쳐진 정원. 제주의 정제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져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울림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의 바람소리에 섞여 마음을 흔드는 이 맷돌 소리. 무심히 돌리고 있으면 뭔가 검은 가루가 맷돌 사이를 비집고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쓸어 담는 가루. 뭘 가른 거예요? 한번 맡아보세요. 이미 공간을 꽉 채운 향인데요. 아, 향이 다르죠. 다르네요. 예멘모카 마탈이라는 원두인데 반고가 가장 좋아했다 그러고 아날로그 그라인더거든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반고후가 된 듯 커피를 직접 갈아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유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느림이 있는 곳이라.
부자농부가 삶의 속도를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반면 초조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용 PD. 아이고 이러면 안 들킬 재간이 없죠. 자, 가시죠 뭐. 예. 아이고 결국 짧은 여유를 끝내고 일하러 갑니다. 가. 이쪽으로 가시죠. 부자농부의 안내에 따라 정원 입구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쓱 부자농부를 앞장서는 우리 용 PD. 아유 바쁘다 바빠.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는 절대 빨리 보는 곳이 아니에요. 빨리 돌아다녀야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시간의 축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축척은 느리고 천천히 보는 거예요. 부자농부를 따라 천천히 깊이 바라보니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축적된 시간들. 분재의 포커스가 맞도록 뒤에를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오름으로 설치하고 나니까 이제 나무에 집중될 수 있는 포커스가 잡히죠. 입체적이고 둥글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굽이치는 오름의 곡선 위에 겹겹의 세월을 품고 자란 분재들. 하나하나 나름의 이야기를 품고 고요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용솟음 치듯 하늘로 뻗어가는 나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희는 정원수의 가장 핵심이 사실은 향나무인 것 같아요. 어린 나무는 이런 자태가 안 나와요. 오래된 나무는 정말 멋있는 자태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 300년 넘었을 겁니다. 향나무 수령이 300년이요? 3세기를 살아낸 향나무. 그 긴 세월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360도에서 이 나무를 다 볼 수 있는데 돌로 만든 테두리가 거북이 등 모양 같은 데다가 이제 학이 앉아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저희는 정원수가 육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향나무는 100% 육지에서 다 들어왔고요. 한국답고 제주도답다고 할 수 있는 게 열대식물은 저희는 거의 없어요. 한국나무, 제주도나무 이게 중심이에요. 오롯이 제주에 서식하는 식물과 한국 나무들로 단정히 구성된 정원. 그 때문일까요? 정원 곳곳에 스며드는 친숙한 온기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예요, 이거. 마치 마른 가지에 인위적으로 열매를 붙였다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과연 한겨울 메마른 가지에 어떻게 열매가 맺혔을까요? 정상적인 나무기 때문에 꽃도 피고 이파리 나오고 열매 맺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재밌는 거는 과육이 단단하니까 이렇게 늦은 겨울에도 볼 수 있는 거죠. 응축시켜 놨다고 해야 맞는 거지 이걸 축소시켰다는 건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거 애기목련이에요, 애기목련. 꽃몽우리가 벌써 온 거예요. 봄도 아닌데 하루하루가 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좋고 신기하고 기쁜 거죠. 그 변한다는 게.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추우면 또 멈추는 거예요. 움츠러들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원에 있는 조경수와 분재의 수를 세보신 적 있으세요? 한 10,000여 점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냥 저희는 그 조경수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정원수라고 좀 표현해요. 하루하루 변하고 성장하며 새로워지고 있는 만여점의 정원수. 부자농부가 정원의 나무들이 조경수가 아닌 정원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의 본질은 사색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의 축적이 되면서 나무와 사람이 어울려서 생각을 하는 곳이지 아름다움만 막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틀에 짠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에 기대어 순응하는 멋. 그래서 정원을 거니면 자연스럽게 사색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러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부자농부는 분재 전정을 하게 되죠. 아기 다루듯 아주 섬세하게. 이 분재는 어떤 나무예요? 소사나무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코리아나라는 학명이 들어가요. 줄기의 모양이라든지 이파리가 있을 때 이 모양들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닮았다고 그럴까? 보기 좋은 게 건강한 거예요. 보기 좋으려면 이제 균형도 잡혀야 되고 조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화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분재의 조화와 균형으로 정원의 가치를 높여라. 스산한 제주의 겨울날, 고요하다가도 문득 몰아치는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에 굳건히 정원을 지키는 돌탑 건물이 눈에 띕니다. 제주의 돌, 현무암으로 쌓았군요. 특별하게 이제 자연적인 건물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고 해서 이건 자연석을 다 쌓은 거예요. 3층까지 쌓는데 정말 곡절이 많았고요. 제주적이고 한국적인 멋을 건축물에서 뿜어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 많이 하세요. 여기는 본래 황무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 구상하시고 직접 다 하셨어요. 여기서 있는 나무하고 돌은 아버지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어요.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만든 정원이라고요? 4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곳곳에 돌과 정원수, 꽃, 풀까지 사람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 보이는데 그 금손의 주인공, 오늘도 나무와 함께이십니다. 추운데 작업하세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이제 들어가야지. 아버지 이게 장갑이라도 끼세요. 장갑이라도. 내가 이제 벌레 장갑을 잘 안 끼잖아. 감각이 둔해져. 평생 정원에 바쳐온 손, 거칠 대로 거칠어졌건만 90을 앞둔 지금에도 여전히 나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나오시고 손님도 끝까지 가시는 거 보시고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1년 내내 외출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 안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늘 나무하고 같이 사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제주까지 오게 되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첫눈이 서울에서 내렸어요. 근데 여기 제주도에 목포에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건너왔는데 너무 따뜻해. 봄이야 완전히. 그래서 이거 지상 천국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제 몇 번 다니다가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1968년 지상 천국 같은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거친 돌과 가시덤불로 덮여있던 척박한 땅을 매입해 한 뼘 한 뼘 땀방울로 빚어낸 후 1992년 대한민국 민간정원 1호 분재예술원을 개원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정원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이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 하면서 그때 제일 기쁘죠. 세계적인 정원을 만들어서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됐고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민간 정원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온 성주요 부자농부. 그들의 손길은 한국 정원을 세계로 알리는 다리가 되었고 세계 정상들과 경제인들까지 찾아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한 세대의 꿈이 또 다른 세대의 열정으로 이어지며 정원은 한국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청년 성주엽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사실은 이제 늦게 가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군복 받은 지 3일 만에 왔다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오픈할 때가 92년도니까 오픈하기 1년 전에 내려왔고 그때 나이가 27살인 것 같아요. 군 제대를 마치자마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제주로 내려온 부자농부. 아버지의 깊은 뜻에 힘을 보탰지만 나무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와 자주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혈기 넘치던 청년에게 제주의 삶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갈등이었습니다. 이게 나무는 귀한 분이었고 저는 가까이 가기 어려웠고 왜 아버지가 분위기를 그렇게 갖고 가셨으니까 나무 물 주는 것도 진짜 야단 맞으면서 물주기 3년이라고 야단 맞으면서 했고 아버지하고의 어떤 이 갈등과 부닥침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마음을 다 잡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나무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며 정원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정원 책자를 집필하며 정원에 대한 가치를 세상에 알렸고 그 결과 한국의 민간 정원은 세계인이 찾는 정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언론의 세계 10대 예술 정원으로 선정된 부자농부의 정원. 두 세대가 함께 일군 희생과 열정의 결과였습니다.
아버지와 저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곳이고 그 평가가 오히려 세계인들한테 인정받아서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35년 동안 나를 철들게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힘들었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혼자 생각해봐요. 다음 날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기만 한 정원. 부자농부가 그 침묵 속으로 장비를 챙겨 들어섭니다. 밤새 거친 바람이 지나간 자리, 바람의 흔적. 낙엽 청소로 정원을 깨웁니다. 지난 가을 흐드러진 낙엽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한 1시간 반? 어떤 좀 많을 때는 2시간? 일단은 깨끗해야 시선이 펼쳐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색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 낙엽은 365일 다 떨어져요. 항상 있어요. 사철나무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고. 겨울 찬바람에도 쉼없이 흐르는 자연.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이게 제주도를 상징하는 단팥수라고 이 나무 하나가 주는 아우라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거져요. 근데 전체 낙엽을 얘가 혼자 다 감당하다시피 에브리데이 공급하는 나무예요, 낙엽은. 많이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 푸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는 낙엽을 비워내며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삽도 도끼도 아닌 장비를 들고 나서는 부자농부. 낙엽만큼이나 정원 사색을 흐트러 놓는 또 다른 방해꾼을 정리해야 합니다. 잡초군요. 그런데 잡초 제거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뿌리 깊이까지 들어가 아주 시원하게 뽑아냅니다. 서양 가서 사왔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골갱이 갖고 뽑잖아요. 이런 건 집에 하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손으로 뽑아봐야 중간에서 잘라지는데 이렇게 뽑아야.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분재 화분에도 뿌리를 내린 잡초들은 손으로 직접 제거하는데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잡초들도 허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분재 정원의 어떤 개념을 아버지한테 배웠을 때는 분재 위에 잡초 하나가 없이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처럼 깔끔해야 된다는 게 분재의 어떤 컨셉이더라고요. 이 잡초가 있으면 시선이 거기서 멈춰요. 얘가 더 중심이에요. 나무가 저희는 우선순위예요. 낙엽과 잡초와의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주기. 청년 시절 물주기 3년의 시름을 주었던 그 물주기. 이젠 눈 감고도 해내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물을 주나요? 봄, 가을에는 하루에 한 번 주고 여름에는 2번까지 주는데 겨울에는 2, 3일에 한 번 줘요. 겨울에도 이어지는 생명. 물 공급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네요. 이 가는 뿌리 끝에서 얘가 물을 먹는 거예요. 한 군데서 줘서 될 게 아니고 골고루 잔뿌리가 물을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물이 한번 쫙 빠지는 게 물주기의 기본인 것 같아요. 땅에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해주면 얘는 생명에 위험한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책임과 태도를 가리키는 곳이 정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 하나를 주면서도 그런 깊은 의미를 새기는 부자농부. 나무를 기르며 시인이 다 되셨습니다. 부자농부를 성찰하게 하는 것은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연못, 그리고 그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 정원의 고요와 대비되는 생명의 리듬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비단잉어예요. 비단잉어인데 많이 컸네, 많이 컸어. 몇 마리 정도 몰라요, 그것도. 네. 해보진 않았어요. 네. 어떻게 세요, 저걸? 오픈 때부터 있었던 잉어도 있을 거고 30년 된 잉어도 있을 거예요. 여기. 총 5곳의 연못을 만들어 정원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멈춘 듯한 정원 속에서 연못과 물고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조화의 아름다움은 부자농부의 고된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방수복으로 갈아입고
망설임 없이 겨울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뜰채를 들고 조심스럽게 몰아가는 부자농부. 조금만 곧 잡힐 것 같은데요. 잡았다. 그런데 뜰채엔 낙엽만 가득합니다. 아이고, 잉어가 아니라 낙엽을 잡으렸던 것 다 이유가 있었답니다. 낙엽이 썩으면서 연못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낙엽을 건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따뜻한 제주도라지만 한겨울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연못 속의 작업은 장정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시네요. 겉에서 볼 때는 막 되게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뭐 해야 될 일 하는 거니까 잔디 낙엽 청소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는 사람도 기쁘고 잉어들도 좋겠죠. 덕분에 비단 잉어들이 아주 호강입니다. 이리 오너라. 청소해주고 먹이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걸까요? 순식간에 모여든 비단 잉어들이 금빛 향연을 이뤄냅니다. 여기는 황금색 잉어만 놔뒀어요. 일부러 색깔이 한색이니까 단조로우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물고기 먹이 주면서 숨 돌리는 타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시면 여기서 많이 모여서 잉어 먹이를 거의 주세요. 진짜. 그렇게 정원은 손님 맞을 채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 사람들의 숨소리가 채워집니다. 시간, 희생, 그리고 열정. 분재가 전하는 각각의 해석 앞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 분재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분재가 갖는 의미, 또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고 하는 정원의 철학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가를 또 잘 관리를 해서 올려놓은 것도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잘 자라줘서 고마워. 예쁘다.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힐링이 많이 되고 갈 것 같습니다. 정원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서로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입으로 막 벌리는데 먹어. 보고 있으면 생명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네. 이런 황금잉어처럼 힘차고 건강하고 아주 밝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쪽에 저희가 세계 10대 정원이라든지 가든즈 오브 더 월드라든지 많이 홍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크고 또 사람들의 트렌드도 많아서 한 10만 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한 해 10만 명. 예. 그들의 발길이 정원을 이어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 관람으로 연 매출 한 6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분재 정원 관람 수익으로 연매출 6억 원.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세계가 극찬하는 공간으로 가꾸기까지 돌이켜보니 나무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여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분재 공원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땐 이게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7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정말 IMF 때 굉장한 고통을 겪게 돼요. 은행 대출을 받아 정원 시설을 확장해 나아갈 즈음 예기치 못한 IMF가 닥쳤습니다. 대출금 연체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유권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운영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밤잠까지 줄여가며 정원 공사와 관리에 모든 힘을 쏟아낸 7년. 혹독했지만 그 노력으로 늘어난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었고 정원 소유권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원을 향한 애정과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요. IMF 상황은 저는 다시는 안 겪겠다고 해서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게 올 줄은 몰랐어요.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손님들의 발길은 끊겼고 매출은 50%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기화된 팬데믹 여파로 식당 직원들까지 줄여가며 경영 개선에 안간힘을 썼고 정원 운영 방식도 개선해 소규모 모임을 위한 가든을 조성해 사람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차츰 회복세를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한국의 트렌드도 좀 바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좀 뭔가 외국인들이 근데 영어권이 저희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 기회를 찾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으로 26년도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어디선가 제주의 바람 소리를 닮은 맷돌 소리가 들립니다. 그보다 강한 원두 향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커피 향이 은은하고 좋으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게 기계에서 그냥 가는 것보다 커피를 이렇게 맷돌에다 한다는 거는 이거 새롭게 우리 방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이색적인 게 있더라고요. 맷돌 체험 커피라고.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커피 향을 직접 그 풍부하게 맡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정원을 사색할 때는 차가 한 잔 꼭 필요한데 커피가 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우리 나름대로 좀 철학 있는 커피를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 그 맷돌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아날로그 그라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면서 향기도 나고 나름대로 의미 있죠. 그래서 체험으로 만들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맞춤형 6차 산업 체험 개발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맷돌로 원두를 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온전히 즐기는 커피. 커피 짠. 짠.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커피 향처럼 진한 정원 전경이 눈앞에 있습니다. 동백꽃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가 좋아요. 제가 이번에 3번째 방문이에요, 여기가. 근데 올 때마다 이 분재를 보고 너무 고고하게 버티고 있는 소나무를 보면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저 자태로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더 여유로워질 것 같고요. 더 마음을 좀 비우고 살 것 같습니다. 체험료 1인당 얼마? 관람비 별도면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두에 따라 다르니까. 100% 오리지널 싱글빈이면서 세계 3대 커피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대 시설 매출이 더 늘어날 거 전망이 더 높겠죠. 커피 체험과 강좌까지 정원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겠네요. 맷돌 커피 체험하고 카페 수익하고 연매출 4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성주역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분재 정원 관람 수익 6억 원, 카페 운영 및 맷돌 커피 체험 수익 4억 원으로 연매출 총 10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분재의 조화와 균형으로 정원의 가치를 높여라. 두 번째, 맞춤형 6차 산업 체험 개발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정원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만든 성주역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자농부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문화유산의 길을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색에 대한 여정을 이곳에서 시작해 주시길 바라며 2026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세계가 극찬하는 우리의 정원을 일궈낸 성주역 부자농부의 새로운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